자, 교재에 보시면 19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공제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문이 많아요.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2번의 첫 줄 보시면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재산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공제사업은 회원 간의 상호 부조 도와주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영리 사업이죠. 근데 공제사업 하려면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처럼 공제 규정인 약관이 있어야 됩니다. 약관. 그래서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첫 줄 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제 규정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아야 돼요? 승인. 그죠? 이런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인 이런 거.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가십니다. 밑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하고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요게 이 공제사업이 문제가 있는 게 협회 회장 하겠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 공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쪽 팔을 이것 갖고 비난합니다. 회장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하면서 비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쓰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협회 회관에서 대판 싸우고 유리창 다 깨고 이렇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느냐? 공제사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공제사업에 비리가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이 공제사업에 들어온 돈을 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비리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뭐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 보면 다른 회계하고 구별해서 별도 회계 관리한다는 얘기는 회계 투명성을 높여가지고 비리가 없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또요 책임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제료 수입 들어온 돈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적립을 해요. 매년. 근데 많이 쌓이는데 막상 나가는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쌓아놓은 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끔 허용합니다. 대신 그냥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거기서도 승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엇을 얻어라? 승인 얻어라. 이런 식으로 그 용어 같은 것을 바꿔서 물어봅니다. 시험이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동그라미 5번 운용실적의 공시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협회는 매년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다가 협회보에다가 협회도 신문 발행합니다. 협회보 등을 통해서 공제 가입한 사람에게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된다. 투명하게. 근데 그게 구체로 들어가면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3개월 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를 통해서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걸어 게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게시하는 게 보면 손익계산서, 대체하대도표 이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회계 자료들 그렇게 오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연도가 협회도 12월 31일 날 끝나요. 1월 1일부터. 그러면 이제 곧 12월 31일 되죠.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회계 그런 그 대체도표나 손익계산서를 공표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협회가 협회 신문이나 일간신문에 공표하는 걸 보면 보통 한 2월 말쯤 하더라고. 현실적으로는. 근데 법상은 언제까지요? 3월 말까지. 3개월 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 여기요 금융감독원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탁이 있을 때는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회계장부를 떠들어서 조사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비리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7번 국장은 어떻게 해요? 금감원장의 얘기를 듣고서 그 비리와 관련해서 개선명령, 시정명령 뭐 이런 거 한다고. 징계나 해임 요구 이런 거 한다고요. 그게 동그라미 7번입니다. 국장이 하긴 해요. 근데 조사는 국장이 직접 하기는 좀 버겁잖아요. 회계장부가 돼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해요? 금감원장. 전문가한테 부탁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198페이지. 동그라미 8번.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라고 나와요. 운영위원회. 이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원래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원래는 있었다가 김대중 정권 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이제 쭉 왜 없앴냐면 협회도 자율적으로 좀 해봐라. 자율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없앤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요게 그 뒤로 협회 회장 뽑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엄청 싸운 거예요. 9시 뉴스에 나왔었어요. 협회 회관에서 막 싸운 거. 그래 뭐 폭력배를 동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힘쓰는 사람들이 막 앞에 서가지고 막 유리창 다 부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서로 회장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다시 뭐예요? 공제사업 때문에 싸우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도록 했다. 그게 뭐예요? 운영위원회다. 그죠? 거기에는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D급번 가보세요. 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도 들어가고 중개업에 관련된 법률 관련된 회계 관련된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한 명 껴줘요. 관계공무원, 국토부 공무원이겠죠. 그 밖에 중개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19명 이내. 하여간 시험에서는 숫자라면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19명 이내 이렇게. 그래서 감시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200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협회는 누가 감시할까요? 감독하는데 누굴까요? 협회 감독관청. 그죠? 국장밖에 없어요. 국장입니다. 국장. 첫 줄을 밑줄 그으셔야 돼. 협회 동그라미, 지부 동그라미, 지회 동그라미. 첫 줄에서. 협회든 지부든 지회든 감시를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요. 200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국장이 직접 나가서 감독하고 그러진 않겠죠? 공무원 보내겠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그래서 국장이 감독 권한이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3페이지 갑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수험생분들이 중개사 법령을 공부하면서 암기사항이 많고 암기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요 7장이에요. 7장 중에 보면 행정처분이라고 제목 위에 나온 거 있죠? 그 행정처분이 한 3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 벌칙 나왔죠, 벌칙. 벌칙이 한 문제, 2문제 이렇게 보셔야 돼. 앞에 지도감독은 별 의미 없어요. 그건 뭐 그렇고. 행정처분하고 벌칙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지고 상식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암기를 해서 맞추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암기. 암기하는가 싶은데 좀 있으면 어떻게 떠요? 까먹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암기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1월달, 3월달, 5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아주 수없이 암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먼저요. 204페이지를 보시고 한 군데만 봅니다. 감독관청이라고 제일 위에 있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보면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을 누가 감독할까요? 누가 감독할 것 같습니까? 시가 어떤 시? 광명시장이 감독하죠. 감독관청 그러면 누가 돼요? 광명시장.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광명시에 있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 어디냐 그러면 광명시에서 단속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누가 감독하고 단속 나올 수 있어요? 경기도. 그죠? 경기도청에서. 또 누가 단속 나올 수 있어요? 법상은 국장도 나올 수 있어요. 국총?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중개업소 사장님에 대한 감독관청이 어디냐 이렇게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세 군데를 들어야 됩니다. 등록관청, 또요. 시도지사, 또요. 국장입니다. 국장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딱 기억하셔야 돼. 누구에 대한 감독관청이라고요? 개공. 그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끝. 자, 이제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온 부분들이에요.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어디 가시냐면 쭉쭉 넘어가셔서 209페이지 갑니다.
칠판에 보시면요. 이 행정처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행정처분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행정관청이 때리는 거예요. 그럼 행정관청이 상대방한테 관청 때리는 거예요. 이게 행정처분이요. 행정관청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피라미드 구조로 생각하셔야 돼요. 행정관청이 때리는데 자 행정관청 그러면 제일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그 밑에가 시도지사가 있어요.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 그 밑에가 광명시장 같은 등록관청이 있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런 행정관청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요.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누구를 맡아가지고 있냐면 국장은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 있죠? 그 사람을 딱 맡아가지고 있어요. 거래정보 사업자요. 망 운영하는 사람. 그죠? 예. 그 다음에요. 시도지사는 누구를 맡아갖고 있냐? 그러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를 맡아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시도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예. 그러면 등록관청은 또 누구를 맡아갖고 있을까요?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여기가 또 때린다고. 예. 개공. 여기는 공인중개사. 여기는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청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행정 제재를 때리는 거야. 국장은요 사업자가 잘못했죠. 법을 위반했죠. 그러면 지정 취소. 이게 이거예요.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요 공인중개사가 잘못했을 때 자격 박탈하는 취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격 정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격을 못 써먹게 막는 자격 정지요. 스톱이 있어요.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이게 더 무섭죠.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잖아요. 그랬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때리는 행정적 제재가 뭐가 있냐면 제일 약한 위반 행위는 영업 정지를 때려요. 좀 무거우면요. 등록을 날려버리죠. 등록 취소하죠. 이렇게 해서. 가벼웠을 때는 영업 정지, 좀 무거우면 등록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행정처분이에요. 상대방은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서 때려요. 그 사유가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사유들이. 끝도 없겠죠? 이게 사유들이에요? 이게 암기요, 이제. 그런데 시험 문제가 아까 행정처분이 한 3문제 정도 보시라고 그랬어요. 3문제 정도. 3문제 아니면 4문제인데,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이 그 중에서 또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요게 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요게. 등록 취소가. 이거 암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요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나오는 확실한 것이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요거 있죠? 2개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요 2가지는 확실히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하시면 돼요. 먼저요, 교재 보시면 209페이지. 그러면 그 중에서 등록 취소 사유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려는 거예요. 자, 등록 취소 사유가 2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는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가 있고, 이게 이제 다시 써보면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는 사유라고 절대적이라고 씁니다. 절대적 등록을 잘라야 되는 사유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밑에 것은요. 등록을 자를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는 사유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줄여서 부를 때 위에 건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해서 절등치 이렇게 하고 밑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해서 임등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2개를 절등치인지 임등치인지 구별하는 게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이게 한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자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잘라야 된다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자를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고 그거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교재 보면 209페이지 밑에 있는 파란 박스가 절등치 사유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 중에서 중요한 거 한 4가지 정도를 체크해 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에 첫 줄 보시면 뭐라고 앞에 써져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거기 첫 줄 끝부분에 가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고 나옵니다. 거기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등록 취소는 누가 당하는 거죠? 개공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결격자가 됐다는 건 누가 결격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개공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멀쩡했다가 개공이 결격자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중개업시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일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등록을 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시장에서 내쫓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빠졌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를 당했다고 그러면 등록을 잘라버려야 되는 걸로 돼 있다고. 중개업시장에서 내쫓는 거지. 동그라미 3번. 그죠? 자, 뒷부분은 놔두세요.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자, 동그라미 5번. 5번 보시면 몇 조 뭘 위반하여 요건 다 의미 없어요. 글자 나오는 데부터 보시면 돼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공이나 동그라미 5번 보는 겁니다. 지금 중개모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죠. 이거 누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개공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개공인체 동시에 다른 중개업소에 가서 소공을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동시에 일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중소속이라고 그러죠. 이중소속은 금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개공이 이중소속했다더라. 그게 동그라미 5번이에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등록된 개공의 등록 그걸 취소시켜버려야 된다 이 말이지. 개공이 어떤 잘못했다고? 이중소속을 했다고요. 그게 5번이에요. 동그라미 6번 갑니다. 뭐 규정을 위반해요? 다 필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또는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전체로 보면 등록증을 빌려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등록증 빌려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등록증 빌려줘서는 안 되는데 증을 빌려줬죠? 등록을 어떻게 잘라버려야지. 이게 동그라미 6번이야.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잘려 이런 얘기예요.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잘리듯이 그렇게. 자, 이번에는요 하나 더요. 9번, 8번. 다음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8번이 있어요.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본 네 가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잘 나오는 거 네 가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8번을 보면 최근 1년 내 이 법에 의해서 여기 이 법이라는 건 중개사법이요. 중개사법에 따라서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고 다시 뭐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2번 이상 영업정지를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뭐가 있었냐면 최근 1년 이내에 얻어맞은 행정처분 기록이 있을 때 사무소를 이전하고 그러면 종전 등록관청이 새 등록관청에 송부를 해주게 돼 있죠. 얻어맞은 게 있을 때는. 왜냐면 얻어맞은 게 있을 때 그걸 누적시켜서 일종의 전과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것 때문에 뭐예요? 더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가 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2번 받은 기록이 있어 최소한. 그랬을 때 다시 영업정지 받은 행위를 했죠. 그럼 영업정지를 때리진 않고 더 무거운 뭐요?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 생각하면 삼진아웃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이상 받았죠 벌써 영업정지를.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또 저질렀죠. 등록을 이번에는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삼진아웃죄.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이 절등치고. 자, 이번에는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4군데 정도를 갖다가 4가지 정도를 갖다 체크하도록 해봅니다. 동그라미 2번요. 동그라미 2번과 3번 2개를 묶으시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뒀다. 여기 광명시에 사무실을 둔 개공인데 이분이 금천구에다 사무실을 또 뒀어. 사무실 2개죠. 영업장소가 2군데 나오면 안 되죠. 이랬을 때 걸리면 이때는 절등치가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했을 때는 좀 가벼운 영업정지를 때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등치 사유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 안 한다면 더 가벼운 못도 때릴 수 있고 영업정지도 때릴 수 있고 그런 게 임등치사예요. 3번도 같은 취지. 사무실이 지금 광명시에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광명시 KTX 역사 그 앞쪽에 거기가 거래가 많이 되니까 또 분양되는 게 있으니까 분양 사무실 앞에다가 파라솔을 치고 거기서 앉아있다라는 얘기지. 사무실은 여기 철산동에 있는데 그러면 철산동에 사무실이 있는 상태에서 또 영업장소로 갈 수 있는 파라솔을 치고 하더라 이거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이중사무소하고 비슷하게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번이요. 동그라미 3번요. 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7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거기 보시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누가 그랬다는 거죠? 이것도 개공이 그랬다는 겁니다. 개업공인인증서는 이중계약서나 다운계약서 같은 거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고 썼다가는 어떻게 돼요? 등록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등록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 2개를 구별하는 게 한 문제감이라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4가지씩 이번에 본 거예요. 1월 달부터는 다 봐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동그라미 9번입니다. 각호에 규정된 무엇을 저질렀다고요? 금쟁이요. 금쟁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금쟁이가 총 뭐예요? 7가지였어요. 밑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7가지 금쟁이도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기억난 거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초과보수를 받았어. 초과보수. 복비를 법정 한도를 지키지 않고 많이 받았다고. 금쟁이죠? 들켰어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해요? 등록이 날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금쟁이요. 금쟁이가 7가지가 되니까요.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어떤 또 잘못했냐면 속였어요. 속여. 여기는 지금 그린벨트에서 곧 풀리니까 이거 사두기만 하면 대박이야. 빨리 사. 그린벨트에서 풀린다는 계획도 없는데 불구하고 거짓말해서 사도록 만든 거예요. 땅을. 그린벨트 지역 내 땅을. 그래가지고 거래가 안 돼버리니까 돈이 묶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판단을 그르치게 했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금쟁이. 하여간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쟁이를 저질렀죠.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다고요. 사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금쟁이 중에 또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접거래라고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가게 나온 물건이 뭐가 얼마에 나왔는데 너무 싸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님이 어떻게 해? 옳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 자기가 잡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거래. 직접거래는 금쟁이 들어가죠. 이걸 저지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요?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형사처벌까지도 되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직접 거래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계약했죠. 재밌는 게 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나 큰 건인데 그걸 통해서 100억을 벌었다고 쳐봐. 100억을 벌었어요 지금. 그러면 그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어. 계약은. 그 매매 계약은.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100억을 샀던 걸 팔아갖고 100억을 벌었다고. 100억을. 100억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숨도 못 쉬고 있어 지금.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깜빵 갔다 오면 돼. 등록은요? 취소당하지 뭐. 이제 일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금 이제 100억 벌었는데.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쟁이 저질렀을 때 그 계약 자체는 어떻게 해요? 효력이 있는 거야. 그건 그거고, 그죠? 요건 민법 영역이야.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 영역으로 와서, 그러면 너 등록 취소야. 그러면 너 뭐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건 중개사법 영역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는 직접 거래하면은 이렇게 처벌받아요. 막 빗대를 올리지만, 민법으로 가면 어떻게? 뭐 어때? 계약은 유효인데. 그 민법 영역이라고 이게.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공법 영역에서 하는 얘기랑 사법 영역에서 하는 얘기가 틀려. 그죠? 무허가 식당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무허가 식당 하니까, 허가 없이 하니까 행정적으로는 제재를 받겠죠. 구청에서는 제재를 받을 거 아니에요. 무허가를 하니까. 허가도 없이, 신고도 없이 하면. 그런데 사법 영역으로 보면 무허가 영업을 했을 때 거기서 김치찌개 먹은 사람, 그 김치찌개 먹은 사람 있잖아요. 무허가 식당 하는데 그 요금을 내요, 안 내요? 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대학교 처음 들어가고. 이게 불법이면 여기도 불법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받아도 된다는 거야. 이게 내야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은 고민 안 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예.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금쟁이까지 했죠. 그래서 2번, 3번, 7번, 9번 했고요. 자, 이제 넘어가십니다. 212페이지요. 업무정리 나왔죠? 업무정리는요, 등록 취소보다 좀 가벼운 사유들입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2번까지 엄청 13번까지 엄청 많죠? 예. 나중에 가서, 이거 업무정지 사유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다 업무정지 사유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실 게 동그라미 5번과 6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보시면, 동그라미 5번요. 자, 중개가 완성된 때는, 뭐 몇 초 위반하는 건 필요 없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했을 때.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이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개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인계사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고 보존하는 의무가 있죠? 근데 개공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안 줬대요.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대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업무 정지. 그죠? 동그라미 5번이라고요.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너무 중요하다고요. 자, 6번입니다. 개업공인인계사가 이번에는 뭐 어떤 짓을 했느냐. 6번 보시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날인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날인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업무 정지. 이렇게 날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안 줬어요. 아니면 보존 안 했어요. 아니면 날인 안 했어요. 이러면 업무 정지입니다. 요걸 꼭 아시고. 출제 영순이에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예. 됐습니다. 여기요. 업무정지까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213페이지 반가로 2번에 제척기간이라고 나오죠. 예, 그게 뭐냐면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죠. 그랬을 때는 몇 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영업정지를 관청이 못 때리죠? 3년이죠. 요거 3년 지나면 더 이상 못 때려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배우실 때 이제 민법에서 배우실 때 소멸시효 있죠? 받을 돈 채권이 있다고 해도 10년 넘어가면 더 이상 뭐예요? 못 받아낸다 이런 거 공부하셨죠? 아직 안 하셨나?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 뉴스에서 들어본 것 중에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람이 잘 도망다니고 증거가 없어가지고 뭐 20년 지나고 지금도 시효가 몇 년인지 모르겠네. 뭐 20년 지나고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공소시효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잡혔지만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한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법에는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대학교 들어가서 좀 납득하기 힘들었던 게 소멸시효요. 그 다음에 공소시효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봤을 때 여기 나온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됐어. 잘못했으면요. 처벌 받아야 될 건데. 시간 지났다고 처벌 못한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공소시효 기간이 너무 짧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진국은요. 공소시효 없는 범죄도 많고요. 공소시효 기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 개정을 해서 뭐 살인죄 공소시효다 그랬을 때 뭐 없게 만들든지 아니면 뭐 한 40년 하든지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건데 우리는 공소시효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전체적으로.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린가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죠? 그러면 몇 년 동안만 잘 숨어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쵸? 예. 근데,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아침밥을 먹는데, 저희 둘째 놈이 이 무슨 티를 하나 입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카프리라고 써져 있어. 그래서 제가, 혹시 너 그거 카프리 섬에서 산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그랬대요. 제가 사줬거든요, 거기서. 근데 저는 기억을 못 해. 그래서, 그 카프리섬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다가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거기 박지성이가 신혼여행 간다는데, 가보면 끝내줘. 제가 얘기했거든. 저희 집사람 안 갔어요? 우리 두 놈하고 저만 갔지?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희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거든요.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죠. 10몇 년 전에 제주도에 그 신혼여행 간 거 있잖아요. 그걸 꺼내 들면서 아침 밥상에서. 그래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 왜 그런 것은 안 잊어먹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그런 건 또 그런 게 없더라고. 시효가 없더라고. 영업정지는 있어요. 몇 년요? 3년. 예.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3년. 예. 자, 넘어갑니다, 이제. 216페이지 갑니다. 자, 216페이지 내용은 요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 사실은 법이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아, 요게, 이 법, 이렇게 만들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어떤 게 있냐면요. 개업 공인인계사분이 딱 두 가지 설명드릴까요? 영업이 잘 안 되니까 폐업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차려요. 이렇게. 재등록이다. 이렇게.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했다 다시 차리고. 자, 그런데요. 폐업하는 사람 중에 영업하고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사람이 영업정지 한 달짜리를 내리 2번 받은 거예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이렇게. 한 서너 달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순식간에 영업정지를 2번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폐업을 한 거야. 응? 폐업한 이유는 왜 그러냐? 아까 우리 배웠었어요. 영업정지를 2번 받은 상태에서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면 이 2번의 전과 기록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습니다만 더 무거운 등록을 취소당할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재빨리 폐업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뭐예요? 재등록을 해. 그래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랬을 때 이 사람은요. 이렇게 폐업한 이유는 영업정지 2번 받은 것을 털어낼 목적으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목적한 대로 영업정지 받고 폐업을 했다 다시 차리면 이 두 번 영업정지 받은 게 그냥 무조건 날아가야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요때쯤 돼가지고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그건 폐업 전에 2번 받은 게 있을 때는 요게 1년이 안 됐다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센 뭐예요? 등록을 취소시키는 게 법의 취지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면서 그죠? 과거를 털어버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예요? 과거에 받은 것을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럴 경우에 아무리 개업공인인계사가 폐업했다고 해도 영업정지 받은 요거 있잖아요. 1년 동안은 따라다닙니다. 요 2번째 받은 영업정지 요 한 달짜리 받은 것도 1년 동안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당시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영업정지 2번 받은 게 살아있는 거지요. 그 2번 받은 상태에서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으니까 이게 바로 삼진아웃죄에 들어가지요. 따라서 이때는 등록을 뭐야? 반드시 잘라야 되지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폐업 전에 받은 이런 행정처분 같은 게 있을 때는 그 행정처분 받은 그 불이익을 그대로 1년 동안은 따라다니게끔 법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지. 만약에 요때쯤 돼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고 해봐요. 요게 아니고 요때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을 때는 폐업 전에 영업정지 2번 받은 것 중에서 요것은 살아있으나 이건 이미 소멸된 상태죠. 그렇게 되면 업무정지 1번 받고 최근 1년 내에 다시 영업정지 1번 받은 2번만 누적되기 때문에 이때는 등록이 잘리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등록이 잘리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막 영업정지만 때리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법은 폐업하기 전에 행정처분 얻어맞은 게 있다면 그 행정처분 받은 불이익 효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승계가 되도록 합니다. 누구한테요? 재등록한 개공한테요. 얼마 동안 따라다니도록 법을 정해놨냐면 1년간 무조건 따라다니게 돼 있고 그 1년은 요때부터 1년 치는 것도 아니고 재등록한 때부터 1년 치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부터 1년이냐면 얻어맞은 날, 요 날부터 1년을 친다. 그걸 처분이라고 그래요. 처분일로부터 언제까지 승계한다고요? 1년간 승계죠. 그래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요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게 상식적이지. 만약에 폐업을 해가지고 이걸 다 털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가중처벌하는 제도, 아까 배웠던 가중처벌하는 제도는 하나도 쓸모없어요. 왜요? 한 2번 정도 누적되면 폐업을 했다 다시 차리면 다 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위하고 비슷한데 폐업을 한 거예요. 개업 공인인계사분이 폐업을 한 거예요. 사장님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차리죠. 재등록 이렇게. 개공 A 재등록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폐업하고 그래서 다시 차렸는데
폐업하기 전에 위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요.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예요.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아직 얻어맞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그러니까 영업정지 받을까 봐 재빨리 폐업한 거야.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 등록 취소 받으면 3년간 결격자가 돼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 불이익을 피하려고 재빨리 폐업을 했다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다시 재등록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폐업 전에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들춰내가지고 폐업 전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네 하면서 영업정지를 때리고 폐업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네 해서 등록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정상이겠죠. 만약에 폐업 전에 어떤 위반행위 저질렀는데 폐업을 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다시 차리더라도 이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법 위반행위 한 사람은 다 빠져나갑니다. 이거.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위반행위를 폐업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를 갖다가 재등록한 개업공인인계사가 고스란히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겁니까? 떠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뭘 승계하는 거예요? 저지른 짓을 승계하는 거고 첫 번째는요. 얻어맞은 불이익을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두 가지는 전부 다 뭐예요? 승계제도예요. 승계제도. 얻어맞은 걸 승계해요. 저지른 걸 승계해요. 얻어맞은 걸 승계하기 때문에 더 무겁게 가중처벌할 수 있게 돼요. 저지른 걸 승계하기 때문에 폐업 전에 잘못한 거지만 재등록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해요? 행정처벌을 때려버릴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큰 틀이에요. 이게 승계제도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우리 교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교재에서는 216페이지요. 아랫부분에 반가로 2번이 있어요. 그 세 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폐업 전 개업 공인인계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효과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효과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인계사에게 승계된다.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처분일로부터 1년 여기를 바꿔서 출제합니다. 잘 나옵니다. 그것도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요? 1년간. 자, 반가로 3번 제목을 보면 이번에 뭘 승계합니까? 저지른 위반행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인계사에 대해서는 그죠? 폐업 신고 전에 행한 행위 중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승계한다고요.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까지 일단 봐두시면 될 것 같아. 예. 큰 틀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체 틀을 한번 잡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살을 붙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서 자 이번에 220페이지 가보십니다. 220페이지 자격 취소를 보도록 합니다. 자격 취소는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자격 취소까지 하죠. 자격 취소는 자격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자격 취소를 하게 될까요? 관청 중에서. 자격증에 대한 거니까. 시, 도지사. 누가 자격 취소를 당할까요? 상대방. 증 갖고 있는 사람. 증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라고 부르죠. 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게 자격 취소입니다. 그럼 자격 취소는 자격 취소하는 사유가 4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가서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거 좀 이따 보고. 그럼 자격 취소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가 하죠? 시, 도지사. 근데 여기서요. 이 사람이 자격증을 딸 때는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실제 사무실을 어디에다가 설치했냐면 경기도 광명시에다 사무실을 설치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격 취소 당할 일을 저질러 버린 거야. 그러면 애초에 자격증을 줬던 서울시장하고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지사하고 둘 중에서 누가 자격 취소 권한이 있을까? 이 말이야. 서울에 자격증을 따서 광명에다 사무실 오픈했다고. 근데 자격 취소 당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둘 중에 누가 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여기서 일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법은 애초에 자격증을 줬던 사람이 자격을 취소하게 돼 있어요. 증을 줬던 사람이 뺏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합니다. 여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증을 줬던 사람이 증을 뺏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요. 자격 취소 당하는 사유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이제 한번 볼 텐데, 일단 먼저 220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요. 첫 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 도지사가 한다. 첫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박스 보시면 자격 취소는요, 사유가 네 가지. 자, 1번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그럼 뭐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사례는 잘 없어요. 컨닝해가지고 자격증 땄다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컨닝하다 그렇다 그러면 보통 현장에서 들켜요. 안 들키면 문제가 안 돼요. 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시험 문제를 빼낸 거야. 인쇄소에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시험 문제를 빼내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 답을 외워가지고요, 점수를 가지고 일부러 몇 개 틀리고 다 맞겠죠. 실제 사례예요. 근데 인쇄소에 있던 사람이 그걸 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돈 받고 팔아먹겠죠. 그런데 그걸 산 사람은요, 돈 주고 샀으니까 본전 생각이 나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딴 사람한테 또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대신 얼마 내나 돈 받고 또 팔아먹겠죠? 일주일간에 벌어진 일이요. 그러면 그 또 돈 주고 산 사람 어떻게 해?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돈 받고 또 팔아먹겠죠? 엄청나게 팔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시험이 시행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 나서 다수의 사람들이 합격했겠죠. 시험 문제 그거 본 사람은. 근데 그 중에 100% 합격했겠어? 떨어진 사람이 나오잖아. 그럼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자기는 떨어졌으니까 돈 줬던 게 또 아깝잖아.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협박하면서 뭐라 그래? 돈 내놓으셔. 그러니까 그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는 합격했죠.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뭐예요? 이런 사람이 뭐 다 있냐 하면서, 너 그렇게 평상시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둘이 길바닥에서 막 멱살 잡고 싸운 거예요. 지나가는 경찰관이 보고서 왜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제가 극화시킨 거예요. 왜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뭐 그런 얘기 나왔겠죠. 첩보가 들어간 거예요, 경찰서에. 그래서 암암리 다 수사해가지고 자격증 다 나갔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자격을 취소시켰죠. 그때 당시에는 여기 1번이 없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 취소한다는 얘기가 없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자격 취소를 했지. 그리고 나서 조문을 그 다음에 만든 거예요. 부정 취득자는요, 자격 취소다. 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고는 하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자, 2번. 딴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했을 때. 이게 뭔 일 같아요? 2번이. 자격증 빌려준 거죠. 자격증 빌려준 사람 들키면 어떻게 해? 자격 박탈이요. 그죠? 옛날에는 자격 취소를 잘 안 했어요. 요새는 걸리면요, 여지없어요.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옛날처럼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자, 3번요. 자격 정지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격 정지는, 자, 옆에 적어 놓으세요. 소공이 받는 거예요. 좀 독특해요. 소속 공인인증서가 자격 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자격 정지를 받고 그 기간 중에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소공이 자격 정지를 받고 중개 업무를 받다고 계약서 써주고 확인 설명서 써주고 막 그런 일을 해버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격 취소로 갑니다. 이제 소공이 자격 취소를 당하게 된다고. 가로하는 내용은 지금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자, 네 번째.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뭘 받았다고요? 징역을요. 징역. 그러면 자격 박탈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
위반이긴 한데 벌금을 받았어. 복비를 많이 받은 바람에 자 벌금 500만 원 받았어. 자격은 끄떡없어요. 아무리 중개사법 위반일지라도 벌금 갖고는 자격은 끄떡없다. 그죠? 뭘 받아야 돼요? 징역. 어떤 사람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강도죄로 징역 20년을 받았다고 쳐봐. 그러면 그때는 자격 취소 당합니까? 징역 20년이라니까. 강도죄로. 자격 취소? 아니지. 왜요?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개사법에 걸려들고 징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래요. 그 징역이라고 하는 건 한 달 이상부터 징역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징역 2월 이렇게 받았어. 2월. 2달. 그러면 자격 취소예요, 그건. 2달밖에 안 돼도. 왜요? 중개사법에 걸려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네 번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격 취소당한 사람은요? 자격 취소당한 사람은 요 네 가지 사이에 걸리면 여기서 자격 취소를 해요. 그럼 불이익이 세 가지요. 첫 번째가 자격 취소당하면 3년 동안은 시험을 못 봐요. 자격 취소당하죠? 그러면 3년 동안은 중개업 시장에서 일을 못 해요. 중개업 보조로 일 못 한다고요. 일 못 해요. 딴 일 해야 돼, 딴 일. 자격 취소를 나가면 또 한 가지 불이익은 뭐냐 그러면 자격증을요 반납하셔야 돼. 반납 이렇게. 자격 취소당한 사람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뺏어버려요 자격증을. 그래서 반납을 하는데 이때는 법상 7일 이내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누구한테 반납하냐면 시도지사한테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한테요. 반납합니다. 안 하면 이거 과태료 물리고 그래요.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격 취소할 때는 불러다가 경과 자격 취소 당한 저 사람한테 그 과정을 갖다가 물어봐요. 물어본다고 변명할 기회를 준다고 이게 청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 취소를 하고서는 국장한테 보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줄 건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언제까지요? 5일이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반납을 시키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거운 위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청문도 하는 게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자격 취소. 네. 자격 취소에 대해서 밑줄을 긋고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220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청문 나오죠? 여러분 그 제목 옆에다가 청문 옆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청문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한다고요. 오른쪽에요. 반가로 4번.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자격증을 갖다 반납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제목 옆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요. 반가로 6번 가시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한 때는 5일 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뭐 한다고요? 통지. 제일 마지막에 본 거죠? 보고, 통지. 며칠 이내 합니까? 5일 이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자격 정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